이번 시간에는 우리들은 현명하고 강한 자의 후손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리석고 약한 자의 후손이기도 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것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우주의 법칙과 질서가 극단에서 극단으로 치우치게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역의 음양 논리, 대대 논리, 불교의 중도, 유교의 중용, 기독교의 균형과 조화지 어느 극단에 치우치도록 안 해놨다.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약육강식 적자생존에만 있는 게 아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째로 참 우리는 현명하고 강한 자들의 후손이다. 이건 맞습니다. 이거 맞으면서 틀립니다. 자,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이고 맞죠? 전쟁에서 이긴 민족이 존재를 하고 진 민족은 죽거나 노예가 돼서 씨도 못 뿌리죠. 또 앞선 유럽 문명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후지 문명이었던 인디언들을 갖다가 거의 멸족시키다시피 했죠. 그래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씨가 어떻습니까? 가짜 양반도 많고 하지만은 족보 2조 이런 것도 많지만 어쨌든 됐든 간에 양반 사칭이라더니 족보 2조가 없다 하더라도 옛날에 왕족을 했던 그 성씨들이 제일 많죠. 왜냐, 왕이 권력을 잡으니까 여자도 많이 차지하고 권력과 경제력이 있으니까 자식도 많이 놓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후손들이 많죠. 지금 유전자 조사를 해보면은 친기직한 후손이 세계에 엄청나다 그래요. 제일 많다고 그러는가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약육강식 적자생존이 맞다. 그러나 세상은 이거 하나로 극단에 치우쳐서 돌아가면은 각이 진 수레바퀴가 몇 바퀴 돌다가 멈추는 것과 같다. 수레바퀴는 이렇게 원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돌 수가 있는데 원이 안 되고 이 부분이 딱 각이 져 있고 이렇게 각이 져 있다. 이러면 이거 몇 바퀴 돌다가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이치는 양극단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양극단의 합의에 있죠. 양극단이 통해버리는 데 있더라. 그걸 하다 중도라 그런다. 또 둘째로 우리는 어리석고 약한 자의 후손이기도 하다. 왜 그러냐? 자, 자기가 똑똑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면 나설 수가 없죠. 정치 투쟁이나 권력 투쟁이나 이런 거는 누가 합니까? 똑똑하고 강한 자들끼리 한다. 그래서 똑똑하고 강한 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워서 나머지는 다 죽고 소수만이 살아남아서 정권을 잡죠. 나라가 새로 개국될 때 예를 들어서 삼국 통일을 할 때도 똑똑한 길이 저들끼리 싸워서 거의 다 죽죠. 또 후삼국도 통일 과정에서도 똑똑한 것들끼리 일어나서 자기끼리 싸우다가 다 죽고 소수만 살아남죠. 소수만 살아남아서 정권을 지더라. 전쟁이나 당파 싸움이나 권력투쟁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하고 강한 자끼리 방귀끼나 끼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워서 나머지를 갖다가 죽이거나 자기가 죽죠. 소수만 살아남아서 정권을 지더라. 또 정권을 쥐고나서 토사구팽은 누구를 토사구팽 시킵니까? 어리석고 약한 자를 토사구팽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내 권력을 유지하거나 후손한테 물려주는데 아무 장애 요인이 안 되는데, 토사구팽도 똑똑한 천재들이나 힘센 공신들, 장군들 이런 사람 토사구팽 시키죠. 또 구척건들. 명나라를 개국한 주원장은 토사구팽을 10만인가 30만이나 시켰어요. 10만 명인가 30만 명인가. 아무리 중국이 인구가 많아도 대단한 숫자죠. 스탈린은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하고 군 장교들을 숙청했습니까? 오태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전쟁에 지거나 또 식민지가 돼도 똑똑하고 이런 강한 사람을 갖다가 해유하거나 해유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죽여버리지, 어리석고 약한 자들을 갖다가 죽이지 않죠. 그냥 노예로 부릴 뿐이지. 또 그 일제시대 말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쁜 년들은 뭐 술집으로 가고요, 뭐 잘난 놈들은 까막소로 가더라. 왜 까막소 가느냐? 그 일제시대의 부당한 걸 갖다가 못 참아서 또 생각 이기니까 독립하려고. 그래, 똑똑하고 잘난 놈들은 무슨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이런 걸 못 참아. 그래, 열받아서 의사하죠, 열사하죠. 또 독립운동 하러 가. 또 전쟁에 참여를 안 해도 되는데 학도병들 것도 참여를 하죠. 와가지고 대거 죽어버립니다. 또 그것만 있습니까? 무슨 주의, 남자들은, 여자들은 이런 경우가 없는데 남자들은 무슨 주의 사상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뭐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뭐 노동운동,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종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정신적인 거. 여자는 현실적이라서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무슨 주의 사상 이런 투쟁하다가 죽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남자는 엄청나게 많이 죽죠. 이거 다 똑똑하고 강한 놈들이 이래요.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쟁터에 가서도 열심히 안 싸우죠. 안 싸우고, 그 다음에 겁이 나가 못 싸우고 또 도망가 버리죠. 또 군 징집을 할 때, 전쟁을 징집을 할 때 있고, 안 응하고 도망가 버리죠. 비겁하게.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더라. 또, 자기가 어리석고 약하기 때문에 강자한테 대들 엄두를 못 내죠. 또, 자기가 어리석고 약하기 때문에 참을 참이라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합니다. 참을 참이라 이야기하고 거짓을 거짓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안중근 의사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현명하고 강한 자의 후손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리석고 비겁하고 약한 자들의 후손이기도 하더라.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똑똑하고 강한 자가, 잠깐 보면은 똑똑하고 강한 자가 세상의 주인일 것 같고 약육강식일 것 같은데 길게 보면은 아니더라. 어리석고 약한 자들이 세상의 주인이더라. 자, 한번 보세요. 치욕에서는
자, 주역 지삼견배부터 먼저 소개를 할게요. 주역 지삼견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하늘의 돈은 강한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약자의 편이더라. 신의 질투가 있죠. 영웅과 미인은 신의 질투가 있죠. 미인 반명이죠. 취향 격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웅과 미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고통을 받을 운명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신과 인간과 하늘은 높고 강하고 잘난 것을 미워합니다. 그 반대로 낮고 약하고 못난 것을 도와주고 좋아하더라. 주역지상경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하늘의 돈은 가득 찬 것을 잊어지게 하여 겸손한 데 더해주고, 자, 땅의 돈은 가득 찬 것을 변하게 하여 겸손한 대로 흐르고, 산이 높은 거는 자꾸 깎아져서 밑으로 내려오죠. 침식작용이 일어나죠. 하늘의 돈은 가득 찬 것을 잊어지게 하여 겸손한 데 더해주고,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이렇게 해놨죠. 하늘의 돈은 가득 찬 것을 잊어지게 하여 겸손한 데 더해주고, 하늘과 신은 똑똑하고 강하고 높은 것을 싫어하더라. 잘난 것을 싫어하더라. 땅의 돈은 가득 찬 것을 변하게 하여 겸손한 대로 흐르고, 귀신은 가득 찬 것을 해롭게 하며 겸손하면은 복되게 하고, 사람의 돈은 가득 찬 것을 미워하고 겸손한 것을 좋아하나니, 신과 귀신은 잘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기 질투하죠. 귀신과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하늘, 땅, 귀신, 사람 다 강한 것은 가득 찬 거는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랬죠. 겸손하고 부족한데 이걸 좋아하고 거기 힘을 실어준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약육강식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늘과 땅과 신과 사람은 약자의 편이더라. 강자에 대해서는 엄청난 시기 질투를 하더라. 도교에서는 뭐라 그래놨습니까? 강한 것은 죽음의 도요, 부드러운 것은 생명의 도다. 이래 놨죠. 그리고 여자의 부드러움이 남자의 강함을 이겨먹는다고 해놨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운동선수, 깡패, 영웅들이 강하죠. 이 강한 남자일수록 여자한테 더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성기는 어떻습니까?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면은 죽죠. 남자는 불인데 여자는 물이죠. 불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꺼지겠죠. 그리고 또 독일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높고 강하고 귀한 것은 뭐냐? 여자라고 이야기해놨어요. 응용을 하면은. 또 독일에서 강한 것은 밑에 놓이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 위에 놓인다고 되어 있죠. 간단히로 강한 무신이 위에 있죠. 무신을 부리죠. 그리고 딱딱한 물체는 밑에 놓이죠. 부드러운 물체는 위에 놓이고. 그 세상은 주인이 누구냐? 남자입니까? 남자 아니죠. 남자는
그렇게 보일 뿐이죠. 러시아 속담에 어떤 게 있습니까? 세상을 뭐 결정하는 것은 머리가 한다. 머리 남자죠. 그럼 저 머리를 조종하는 것은 목이다. 목은 누굽니까? 여자죠. 그것도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남자지만은 그 남자를 정복하는 것은 여자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똑똑하고 강하고 잘나고 이런 게 세상의 주인이고 약육강식 같지만은 길고 넓고 크게 보면은 그게 아니더라. 부드럽고 어리석고 약하고 낮고 이게 세상의 주인이더라. 높은 것은 불안하죠. 낮은 걸수록 안전하죠. 우리가 여자가 어떻습니까? 특히 아줌마가 어떻습니까? 한심하기 그지없죠. 여자는 뭐 서양 철학자들 다 이야기해놨고 우리 공자도 여자하고 소인배는 참 다루기 어렵다 그래놨죠. 서양 철학자들은 더 심합니다. 여자는 완성에 가까운 악마도 그랬죠. 참 내가 겪어보니까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겠지만은 여자는 엄마로서는 참 대단해요. 엄마가 곧 보살이죠. 그리고 나의 창조주더라. 신이죠. 그런데 여자는 엄마로서는 대단하고 참 추앙받아야 되지만은 다른 것은 정말 영 아니죠. 근데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애를 우주 입장에서 애를 임신하고 낳고 기르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성애의 모든 걸 집중하다 보니까 나머지들은 전부 개판으로 만들어놨는 것 같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에너지가 100% 있는데 거기에 이 모성애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생명을 1에 3대 이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100%힘 중에 98%를 모성애에 집중을 하고 특화시켜 놓고 나머지는 개판으로 해놓은 것 같아. 여자들 참 한심하기 그지없죠. 특히 아줌마들 어떻습니까? 무식하고 약삭빠르고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무경우의 무상식에다가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정의 대통령은 누굽니까?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저 한심한 아줌마들이더라. 자, 지금은 뭐 황제에 그런 게 없지만은 자 옛날에 황제가 있으면 뭐 합니까? 황제는 잠깐이죠. 황제는 그 권력을 누구한테 물려주고 그 광산을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여자가 난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갑니다. 자, 지금은 재벌로 비할 수 있는데 재벌이 까불어봐야 몇 년 까봅니까? 결국은 여자가 난 자식들한테 처자식한테 다 물려주고 갑니다. 누가 그 재벌의 재산을 갖다가 인수인계 받습니까? 여자가 인수인계 받아서 그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 물려주는 겁니다. 엄마 아빠 중에 진짜 부모는 누굽니까? 엄마죠. 남자는 그냥 헛개비, 호수아비, 나그네, 껍질, 경상도 말로 껍데기 이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면은 강하고 똑똑한 자가 주인이고 약육강식 같지만은 멀리 보고 크게 보고 넓게 보면은 그 반대더라. 신과 땅과 하늘과 사람은 강하고 똑똑하고 높고 이런 거 싫어해. 시기 질투해. 그 반대의 것을 좋아하더라. 그리고 또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중국 사람이 이런 말 하죠. 자기들은 질 수가 없대. 왜 질 수가 없느냐?
쳐들어와봐야, 중국이 쳐들어와봐야 중국 인구가 14억입니까? 쳐들어와봐야 결국 중국 인데, 자, 실질적으로 그랬죠? 중국의 수많은 이민지역들이 침입에 들어갔지만은 그 거대한 물결에, 인구의 물결에 휩쓸려서 중국화되고 사라지고 없죠. 자, 결국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쪽수싸움이고 결국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놈이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 그러죠. 자, 후진국이라든지 또 같은 나라에 있어도 저항력, 또 흑인, 이슬람교 이런 애들은 그냥 막 자식을 그냥 못 어기려 나.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 나라와 그 문화권을 갖다가 정복하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중국 대륙이 사실은 홍산 문화가 우리 동이족이 일어났고 중국의 실권은 우리가 쥐고 있었는데 한족이라는 것들은 남방계통 애들 그 노예들이죠. 우리 동이족이 쓰려고 데리고 온 노예들인데 자들이 워낙 새끼 까는 걸 잘하다 보니까 워낙 족수가 늘어나니까 저 비옥한 중국 데려온 저 넓은 중국 데려온 새끼 많이 까는 한족들이 차지하고 동이족들은 한바다로 쫓겨 들어와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워낙 흑인들하고 그 또 뭡니까 메시티저로 그럽니까? 저 멕시코에서 이민 들어온 애들 걔들이 워낙 새끼를 많이 낳아서 자식을 많이 낳아서 위협이 된다 그러죠. 또 이슬람교 애들도 유럽으로 이민을 가서 워낙 자식을 많이 낳아 새끼니까 그것도 위협이 된다 그러죠. 장기적으로 가면은 그들 세상이 된다. 자, 선진국으로 갈수록 애를 안 낳아. 자, 고학력자들이 또 애를 안 낳아. 또 백인들이 애를 안 낳아. 또 기독교 믿는 세력들이 내가 얘기하는 선진국 고학력 백인 기독교 이런 애들이 높고 앞서간다고 볼 수 있죠. 잘났고 강하고. 근데 야들은 결혼도 안 해. 뭐 동거해. 그리고 자식도 거의 안 놓고 또 딩크족도 있어서 자식을 안 놓거나 또 자식을 낳아도 한둘밖에 안 놓죠. 그러면은 이 선진국 고학력 백인 기독교 여기가 높고 강하고 똑똑하고 앞서가고 이런데 얘들이 저 후진국 저항력 흑인 이슬람교 저 낮고 약하고 어리석은데 쟤들한테는 결국은 시간이 가면 뒤집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우리들은 약육강식이라서 현명하고 강한 자들의 후손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리석고 약한 자들의 후손이기도 하다. 세상은 잠깐 보면은 똑똑하고 강한 자들이 주인공이고 약육강식 같지만은 길고 멀고 넓고 크게 보면은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주인이다. 세상은 어느 극단으로 되어 있지 않다.